뭐야? 자, 친절한 화학 교과서 우리 오늘 글쓰기 시간입니다. 우리 민성이가 먼저 글 쓴 거 발표하고 그리고 예주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명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하고 연구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제대로 잘 알려주고 있나 이게 이제 제일 평가 기준 1번이야. 즉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는지라는 부분들이 제일 첫 번째 평가 기준이 되겠고 두 번째 평가 기준은 글이다 보니까 이제 이왕이면 조금 흥미롭게 쓰고 있는 건지 또 거기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너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던가 너무 뭐 뻔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글이다 보니까 글로써 뭐 문단 구성이라던가 문장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바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또 친구들 글에 대해서 칭찬할 점과 또 도움말을 줄 점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성이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놀이에 올립니다. 어, 불꽃놀이의 원리. 음, 불꽃놀이란 화약류를 공중으로 쏘아 올려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일로 화약류에 불을 붙여 폭발시켜 빌소리, 형태 등을 정교하게 만드는 물건을 연화라고 합니다. 연화는 수많은 물질을 조합해 만드는데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연소 반응으로 연료체라는 것을 가열시켜 빛을 내는 가스를 만든다. 불꽃놀이에는 공중으로 쏘아 올려 최소 40m 이상의 높이에서 안에 있는 별들이 어둠 속을 약 15m 이상 퍼져나가며 여러 가지 빛과 소리를 내는 파상연화라는 것을 사용한다. 불꽃을 멀리 나가게 하는 수진제에 불을 붙이면 사- 발사가 되는 동시에 내부의 도화선이 타고 일정 높이에 가면 한리하게 불이 붙으며 폭발한다. 이때 별이 퍼져나간다. 북한화 모란 등의 모양을 만들 때는 화약을 담아 하늘로 이동시켜주는 그 모양의 우피 안에 별을 순서대로 넣고 중간에 활약을 채운 뒤 바깥쪽을 튼튼한 종이로 감싸는데 외부의 강도와 활약의 폭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별이 크고 동그랗게 퍼집니다. 별들이 총알처럼 날아가는 모습은 원 모양의 우피가 방구 모양으로 갈라서 안에 있는 별이 퍼진다. 이때는 별이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 어디로 이동할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스마일이나 하트 모양 또한 별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 나타난다. 이처럼 모양의 방향이 중요할 때는 별이 펴지는 방향과 보는 방향을 같게 하기 위해서 구슬에 꼬리 등을 붙여 어디로 향할지를 제어한다. 불꽃이 살 땐 연화 안에 있는 별을 만든 재료에 따라서 달라진다. 별은 주로 색을 내는 염색제,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 연소를 더 잘 되게 하는 가연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화제와 가연제가 연소 반응을 일으켜 온도를 높이면 염색제가 높은 온도에 의해서 불을 만든다. 염색제는 보통 금속으로 만드는데 다양한 색을 내기 때문이다. 금속 안에 있는 전자는 상태는 안정된 상태이지만 연소 반응으로 인한 에너지는 전자를 들뜨게 하고 전자들은 불안정해서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나온 빛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에 속하면 화려한 불꽃색을 내는데 이때 알루미늄은 은색, 나트륨은 노랑, 칼륨은 보라, 칼슘은 주황, 구리는 청록, 스트론튬은 빨강, 바륨은 황흑색이 색을 낸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예주가 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놀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나 그 불꽃놀이의 색깔들의 원리도 알려줘서 좋았고,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야, 민성이도 수준이 높고 예주도 수준이 높은가 봅니다. 선생님은 여기 그걸 보면서 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주가 이 정도쯤은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한다. 야, 내가 문제가 있네. 자, 아니, 쌤, 응? 딱 첫 번째 문단 말고 뒤에는 괜찮았는데. 첫 번째 문단만 저기 하고 나머지 문단들은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쌤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 우리, 누구야? 예죽을 읽고 민성이가 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 마스크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오히려 없이 다니는 것이 더 신경 쓰일 정도로 마스크에 익숙해졌다.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KF94, 80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있고, KF는 숨쉬기 힘들어 덴탈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들은 다 일회용 마스크이다. 시중의 일회용 마스크는 오염 물질을 막아주는 필터, 콧잔 등을 잡아주는 노즈 클립과 귀걸이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노즈 클립에 사용되는 철사를 제외하면 마스크의 대부분은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기준 KF80 이상 마스크의 주성분은 폴리프로필렌과 멜트 브라운 부직포이다. 이 성분은 정전기를 이용해서 이물질을 걸러낸다. 정전기가 있는 섬유를 겹쳐서 공기가 통과될 때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을 흡착해서 걸러내는 원리이다. 따라서 마스크를 세탁하면 정전기 필터와 거름 필터가 손상되어서 제대로 된 효과를 할 수 없다. 또한 사용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거나 물에 젖거나 한 마스크도 정전기 기능이 떨어져 이물질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석유에서 출처한 폴리프로필렌은 인체에 유해한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마스크, 생리대, 기저귀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이 성분으로 만든 멜트 블룸 부직포는 유연성, 차단성, 여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성능 고효율의 필터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매우 안전하다 느껴지는 이 성분들이 결코 환경에는 안전하지 않다. 마스크의 주요 성분인 폴리프로필렌 성분은 땅에서 완전히 자연 분해되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통 이 성분은 폐기 처리되며 마스크 역시 폐기한다. 폴-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로 등록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뒤 소각된다. 그러나 소각 과정에서 폴리프로필렌은 화학 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킨다. 다이옥신은 한번 환경에 노출되면 수십 년간 분해되지 않고 그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토양과 하천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동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다이옥신은 HWO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받은 물질인데 만약 이 물질이 몸에 흡수되면 기형아 출산, 암 유발, 신진대사 및 호르몬 이상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염된 공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일회용 마스크가 다시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로 되돌아오는 딜레마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민성이? 어, 일단은, 어, 이해 쪽으로는 막 엄청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까 뭐 약간 주성분의 폴리프로필렌과 멜트 브라운 어쩌고 이런 게 약간 뭔지 알려줬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에 도입부에 코로나19 얘기를 넣으면서 조금 더 몰입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뭐 두 사람이 이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볼까? 어떻게 해서 요 글을 작성할 수 있었나? 민성이부터? 그러니까 어,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이 글을 작성했는지. 일단 처음에 음, 숙제를 해야지라고 이 노트북을 켰는데 약간 딱히 주제랄 게 생각도 별로 안 나고 해가지고 그냥 불꽃놀이를 하자고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불꽃놀이에 대해서 일단 과학 원리 쪽을 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분량도 조금 채우고 싶었고 다양하게 막 원리 같은 게 사실 사람들이 색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건 잘 아는데
약간 그 이상으로 막 구조 같은 거나 그런 게 자세하게 알지는 않잖아요. 그냥 약간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지. 그래가지고 약간 웬만하면은 내용들을 다양하게 많이 넣어봐야겠다 싶어서 글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과학 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단어를 해석해가지고 이것저것 넣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민성이 스스로가 그 불꽃놀이가 가능하게 된 이유를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아. 이해를 했어? 일단 어느 스스로. 정도는? 어느 정도는? 훌륭하네. 왜냐면 이게 약간 검색을 했을 때 음. 모르는 단어들이 좀 나온 게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해봤는데 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쪽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게 또 좀 있었다. 그래. 네, 수고했고. 많더라고요. 예주는? 저도, 저도 처음에 선생님이 그 방학 전에 음. 불꽃놀이 같은 거 해오라 해서 처음에 불꽃놀이를 찾았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음. 찾는 게. 음. 그래서 그 구글에 생활 속 화학 했는데 마스크가 한 그 위에 떠가지고 그래서 마스크로 하게 되었고, 음. 그래서 마스크 화학성분 막 이렇게 찾아서 글을 보면서 내용을 익히고 거기에 바탕에서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그냥 뭐 한 어린 독자 입장에서 그 글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 하고 또 이제 글 자체가 또 어떻게 써지면 좋겠는지 또 선생님 나름대로 조언,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불꽃놀이의 원리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서 아까 이제 민성이가 예주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예주는 어쨌든 현재 코로나19라는 구체적인 생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 비해서 민성이는 불꽃놀이란 하고 이렇게 뭘로 시작한 거야? 그냥 사전 정의. 정의. 개념 정의로부터 바로 직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글 쓰는 사람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런 차이일 수도 있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쓸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민성이가 이른바 교과서적으로 쓴 거고, 예주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친화적으로, 대중 친화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손쉽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그 불꽃놀이에 관해서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자료들 보면 대부분 다 무슨 얘기로 시작하는지 혹시 알아? 불꽃놀이는 뭘까? 어? 이 불꽃놀이 관련돼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울 있고하고 부산 같은 데서 불꽃놀이 축제를 되게 크게 하는 곳 혹시 알아? 불꽃놀이 축제를 엄청나게 크게 하거든. 그 서울에서 해도 했었고 1년에 한 번씩 또 부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불꽃놀이 축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서 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뭐 이러한 그 구체적인 그런 사건들 그 시적절한 그 어떤 신체 이벤트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갖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여름철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꽃놀이 그 하는 거 알아? 그 사람들이 그 불꽃놀이 팡팡 튀겨 불꽃놀이 하는 거 혹시 못 봤어? 바닷가 예전에 해본 적 없어? 어, 한 번 해봤어요. 직접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그 수련회 이런 거 갈 때 이벤트로 그 불꽃놀이 같은 걸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보통 이제 그 신년맞이 행사라던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어쨌든 뭐 동네 무슨 축제 뭐 이런 거 열릴 때 하이라이트로 이제 불꽃놀이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한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니 뭐야, 민선이가 불꽃놀이란 화약류를 공중으로 쏘아 올려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일로 이 화학류에 불을 붙여 폭발시켜 빗소리 형태 등을 정교하게 만드는 물건을 연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문장이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어? 길어요.
길어? 첫 번째 길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불꽃놀이란이라고 시작했는데 연화라고 한다. 그럼 불꽃놀이가 연화야? 아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차라리 불꽃놀이랑 화약류를 공중으로 쏘아 올려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한 문장을 차라리 뭐하고 일이고. 끊고 그 나서 이 화약류에 불을 붙여 폭발시켜 빗소리 형태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물건을 연화라고 한다 해서 이 연화라는 물건에 대해서 지금 뭘 내려준 거야?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 됐니? 여기서 끊어야 된다고. 네네. 끊어야 두 가지. 뭐야. 문장이 너무 길어서 힘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른바 비문. 잘못된 문장이 되지도 않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네가 연화라는 그러한 낯선 단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선생님도 연화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 민성이 글을 통해서 연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 불을 붙여 폭발시켜 빗소리 정격에 만드는 물건을 근데 화약류에 불을 붙여 폭발시켜 빗소리 형태 등을 정교하게 만드는 물건을 연화라고 한다? 화약류에 불을 붙여 폭발을 시켰는데 빗소리 형태 등을 정교하게 만드는 물건을 연화라고 한다. 그럼 불꽃놀이에 필요한 게 연화인 거야? 어, 그러니까 불꽃놀이를 할 때 일단 연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니까 화약류하고 연화는 다른 거지. 그쵸? 어, 그러면 화약류를 공중으로 쏘아 올려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일이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너가 차라리 불꽃놀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연화가 필요하다. 연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 연화란 해놓고 뭐야? 여기 화약류에 불을 붙여 폭발시켜라고 돼 있는데 화약 빗소리 형태 등을 정교하게 만드는 물건? 그러니까 일반 화약을 그냥 폭발만 하는 게 아니라 빗소리 형태로 바꾸어 주는 거라는 거야. 바꾼 물건? 그러니까 이걸 터트렸을 때 약간 어, 불꽃놀이를 하면은 막 여러 가지 빛도 나고 그러잖아요. 음. 막 빛이 나고 연기도 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이렇게 발생을 시켜주는 그런 물품이 있는데 그걸 연화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그 종합하면 불꽃놀이란 화약류를 공중으로 쏘아 올려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일이다. 불꽃놀이가 가능한 것은 연화가 있기 때문이다. 연화는 연화는 뭐라고 해야 되나? 불꽃놀이가 가능한 것은 연화가 있기 때문이다. 불꽃놀이의 빛, 소리, 형태 등을 불꽃놀이의 빛소리 형태 등을 불꽃놀이 할 때 빛소리 형태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물건이 바로 연화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나? 맞는 연화라는 거 것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연화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연화는 수많은 물질을 조합해 만드는데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연소 반응으로 연료 처리하는 것을 가열시켜 빛을 내는 가스를 말한다. 이것도 너무 뭐하더란 거야? 길더란 거야. 연화는 수많은 물질을 조합해서 만든다. 만든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연소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연료체를 가열시켜 빛을 내는 가스를 만드는 것이다. 가스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에 관한 설명이 되는, 뭐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되는 거야? 연호? 연화에 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되는 거고,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연소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연료체를 가열시켜 빛을 내는 가스를 만든다라고 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연소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근데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왜 열과 빛을 내는 거야? 이 변하는 과정에서 열이랑 빛이 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고.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 그런데요. 라고 뭐 해놓고 전제해놓고 몰라.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아, 전제해놓고 가는 네.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산소랑, 여기서 우리가 더 이제 뭐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도대체 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 열과 빛을 내나? 연소 반응이 원리는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을 너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또 글의 어떤 그런 종류라든가 이 글을 누구에게 읽게 하냐에 따라서 뭐해?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됐고 불꽃놀이에는 공중으로 쏘아 올려 최소 40m 이상의 높이에서 안에 있는 별들이 어둠 속을 약 15m 이상 퍼져나가며 여러 가지 빛과 소리를 내는 타상열하는 것을 사용한다. 역시 전반적으로 지금 민성이 글의 문장들이 너무 뭐 하다는 거야? 길더라는 거야. 길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연화가 또 그럼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럼 타상연화 말고 다른 연화도 있는 거야? 민성아? 있어요. 어? 네, 있어요. 뭐가 있어? 무슨 있어요, 연화인데 있어요. 그럼? 타상연화, 장치연화, 완구연화로 나눠진대요. 타상연화하고 무슨 연화? 음, 장치연화, 완구연화. 그럼 연화에는 타상연화 또 뭐? 장치연화. 장치연화? 그냥, 채세 칠까요? 어? 그냥 채세 칠게. 어. 장치연화, 완구연화가 있다. 그러면 이 타상연화하고 장치연화, 완구연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가 간단하게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지. 이중 불꽃놀이에는 뭐가 쓰인다? 타상연화가 타상, 사용된다, 쓰인다. 타상연화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접근해 가면 된다는 거지. 어? 공중으로 쏘아올려 최소 40m 높이에서 안에 있는 별들이 어둠 속을 15m 퍼져나가는 것, 이걸 보고 타상연화라고 하는 거야? 네. 즉, 뭐, 최소 40m 이상 높이에서 안에 있는 별들이 어둠 속을 약 15m 이상 퍼져나가며
퍼져나가는 물건을 뭐 연화를 말한다. 타상연화가. 요게.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단어가 하나 더 나왔지. 뭐가 나왔어? 예주야. 별? 별. 별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별은 보통 하늘에 있는 별을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별은 그 별이 아닌 거지. 그럼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면 너 또 이게 뭘 설명해 준다는 거야? 별이 뭔지. 별이 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지. 근데 이 별이 뭔지가 지금 설명이 안 나온 거지. 어? 자, 불꽃을 멀리 나가게 하는 추진제에 불을 붙이면 발사되는 동시에 내부의 도화선이 타고 일정 높이에 가면 활약에 불이 붙으며 폭발한다. 이때 별이 퍼져나간다. 여기 또 무슨 단어 나와? 활력. 활약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죠. 선생님 처음에 그래서 화약을 잘못 쓴 건 줄 알았어. 활약이라고. 근데 저도 그런 읽다 줄 보니까 알았어요. 계속 활약이 나오더라고. 그럼 이 활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가 뭐 해준다는 거야? 추가적인 활력. 설명이 필요한 거지. 예주는 활약을 알고 있어? 이미? 음, 그러면 이런 단어들에 관해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라면 특별히 설명이 필요가 없지만 요 활약이 뭔지 모르면 활약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지. 활약이 뭐래? 뭐야? 이 활력이 음. 흑색, 그러니까 그 별의 겉껍질이 그 완결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안경. 흑색 화약을 입혀서 만드는데 이 별을 방출시키면서 이거를 점화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활약에 대해서 여기다 바로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밑에다가 이제 주석을 달아갖고 활약해갖고 왜 이렇게 번호 매겨가지고 밑에서 설명 따로 해주는 경우 있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뒤로 아래로 빼놓았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 단어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쨌든 그 민성이 글의 좋은 점은 불꽃놀이에서 단지 이게 그 색깔만을 얘기한 것도 아니라 이 불꽃놀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원리를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빼놓고 연화를 말한다. 불꽃을 멀리 나가게 하는 추진제에 불을 붙이면 발사되는 동시에 내부의 도화선이 타고 일정 높이에 가면 하락에 불이 붙으며 폭발한다. 이때 별이 퍼져나간다. 왜 하락에 불이 붙으면 별이 퍼져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활약이 별을 퍼뜨리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불꽃을 멀리 나가게 하는 추진제에 불을 붙이면 발사되는 동시에 내부에 도화선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추진제에 불을 붙이면 발사되는 동시에라는 부분에서 왜 추진제에 불을 붙이면 발사가 되는지 요것도 사실은 뭐 해줘야 돼? 요 원리도 설명해 줘야 되지. 어? 요거는 왜 발사가 되는 거야? 초진제가 불꽃을 나가게 하는 거니까. 그럼 추진제가 나가게 하는 건데, 그럼 추진제는 왜 나가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계속 나오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이제 아까도 그 정도의 거라고,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랬어. 너는 이제 이 정도는 기본 전제로 깔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그럼 써면 문제가 없고, 근데 우리가 더 쉬운 수준으로 쓴다. 더 그 자세하게 쓴다고 했을 때는, 그럼 추진제의 불은 또 왜 붙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 왜 다음에 붙었을까?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그 너가 그러면 이 그 뭐야 폭죽의 불꽃놀이의 구조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니까 도화선이 그러면 내부에 있고 추진제가 바깥에 있는 거야? 안에 도화선이 있고, 음. 잠깐만요. 구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네가 추진제 불이 붙으면 발사되는 동시에 내부의 도화선이 타고 일정 높이에 가면 하락의 불이 붙으면 그러면 이 내부의 도화선은 결국은 하락에 불을 붙이기 위한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 하락에 불이 붙이면
이게 다시 별이 퍼져 나가기 위해 하는 어떤 그런 분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도대체 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네가 처음에 뭐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것들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을 네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그다음에 국화나 모란 등의 모양을 만들 때는 화약을 담아 하늘로 이동시켜주는 구 모양의 옥피 안에 있는 별을 순서대로 놓고 중간에 하락을 채운 뒤 바깥쪽을 튼튼한 종이로 감싸는데 외부의 강도 하락의 폭발의 균형을 별이 크고 동그랗게 퍼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역시 문장이 전반적으로 너무 뭐해? 길더란 싫어. 얘기지. 그러면 너가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 어, 뭐야? 각종 모양은 어떻게 뭐 할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라고 여기서 이제 뭐가 바뀌는 거야? 이게 바뀌는 거지. 여기서는 너 여기서 네가 하늘의 별이 어떻게 올라가나? 어? 불꽃놀이가 어떻게 올라가나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를 물어서 그 모양을 만들 때의 그 부분들이 뭐 꽃 모양, 불꽃놀이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국화나 모랑 같은 꽃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총알처럼 날아가는 모양 있는 거야? 원 모양, 원 모양과 옥피가 반구 모양으로 갈라져. 이거 뭔 말이야? 옥피가, 원 모양의 옥피가 반구 모양으로 갈라져. 옥피가 뭐야? 옥피는 거기 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화약을 담아서 하늘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옥피예요. 구 모양의 하약을 담아 하늘 있던 시에 구 모양의 옥피. 그러면 총알처럼 날아가는 모양이 있고, 스마일 하트 모양이 있는 거야? 네, 그냥 다양하게 모양이 있어요. 너무 복잡한 거 스마일이나 아니면 대부분. 하트 모양 등, 모양 등, 뭐 다양하다. 이러한 모양을 만드는 방법 역시, 어? 어, 방법의, 이러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의 원리는, 모양도 다양하다 그렇고, 첫째로, 국화나 모란 등의 모양을 만들 때는 하약을 담아 하늘로 이동시켜주는 구 모양의 옥피 안에 별을 순서대로 놓고 중간에 하약을 채운 뒤 바깥쪽을 튼튼한 종이로 감싸는데 외부의 강도와 화력의 폭발력 균형을 이뤄 별의 크고 동그랗게 퍼진다. 근데 왜 이러면 국화나 모란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화나 모란 모양이 사실은 막 진짜 그 꽃 모양이라기보다는 약간 퍼져 있는 모양이거든요. 음, 얘가. 그러니까 그런 퍼져 있는 모양은 저렇게 터트리면 나와요. 크게 음, 퍼지니까. 동그랗게. 그 다음에 뭐 둘째로 별들이 총알처럼 날아가는 모양. 그래서 이제 여기 선생님이 여기 말한 대로 첫째로, 둘째로 이런 말들을 붙여줌으로써 이게 뭐가 되도록 구별이 되도록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셋째, 스마일 하트 모양 또한 구스에 어떻게 할지 제어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네가 이제 그 다음에 아니 네 번째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뭘 말해주는 거야? 색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불꽃의 색에 네.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요 색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너가 색에 관해서 또 여기는 뭐에 관해서 모양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인 원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써져 있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너가 봤을 때
불꽃놀이의 모양과 색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차라리 너가 앞에서 불꽃놀이에 관해서 뭐 하늘에 보면은 뭐 다양한 색깔의 불꽃놀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모양이 펼쳐진다.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뭐야 가능한 것인 건가라고 먼저 너가 뭘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뭐 해주고 크게 설- 윤곽을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식으로 미리 그 예고 내가 이 글을 읽으면 뭐를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서 읽는 것들이 읽는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뭘 설명하려고 하고 있나라는 거를 내가 막 찾아가면서 읽으려면 오히려 이해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그 학습 목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다, 뭐에 대해서 배울 거다 이런 식으로 수업의 전체의 어떤 그런 개요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들 중에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다.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글의 어떤 짜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글의 짜임을 설명해주고 나서 그 글을 하나하나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목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민성이 글이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문장들이 좀 뭐한 경우가 있어? 길어요. 긴 경우가 있어서 그것들을 끊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전제해 놓고 있는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순서가 무슨 이야기부터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순서를 올바르게 조정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민성이에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민성이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선생님이 불꽃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색깔 무슨 금속이 무슨 색깔 내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았었는데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모양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에 대해서는 민성이 덕분에 이제 새롭게 알게 됐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단지 이렇게 하면 그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는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왜 그렇게 하면 모양이 뭐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에는 사실은 또 그 안에 숨겨진 원리가 있을 거거든. 그 원리도 민성이가 뭐해서 공부해서 조사해서 알려주면 더 이제 뭐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여기 글 중에 보면 뭐 비율을 뭐 외부의 강도와 한량의 폭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별이 크고 동그랗게 퍼진다고 그랬는데 왜 균형을 이루면 크고 동그랗게 퍼지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된대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이제 네가 뭐 비유해서 뭘 예를 들어 설명한다던가 뭘 비유해서 설명한다던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글을 썼을 때 다른 아이들이 이런 원리로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라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어떤 그런 글들이 좋은 설명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예죽을 보겠습니다. 자, 예죽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마스크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 마스크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근데 마스크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민성아? 마스크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가 별로 위식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괜찮긴 한데, 위식을 하고 지나가면 살짝 어색한 느낌이 조금. 문장 표현 자체가 우리 생활에 아주 길게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쓰는 표현들이긴 해. 근데 마스크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이게 호응 관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색한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현재 우리는 뭐 생활하는 도중에 마스크 쓰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다.
마스크 쓰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네가 차라리 뭐 심지어는 마스크를 피부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마스크는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일상용품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는 거지, 예주야. 그래서 너가 이런 쓰는 그런 표현들이 과연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들인지 아니면 어색한 표현들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을 좀 이렇게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히려 없이 다니는 것이 더 신경 쓰일 정도로 마스크에 익숙해졌다. 이런 표현들은 무난한 표현들이, 익숙한 그런 표현들이지.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KF94, 80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있고, KF는 숨쉬기 힘들어 덴탈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뭐가 궁금하겠어? 덴탈이랑 KF의 차이가 뭘까? 덴탈 마스크와 KF94의 차이는 무엇일 건가라는 부분들. KF9480은 무슨 원리로 강력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지, 왜 덴탈 마스크는 숨쉬기가 뭐한지, 그 KF9480은 숨쉬기가 힘든지, 그에 비해서 덴탈 마스크는 왜 숨쉬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겠지. 그래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민성이 했던 그 글 성격에 따라서 이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안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게 지금 중심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생략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이 글을 충분히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좋은 설명글이란 글을 읽는 사람들이 뭐 한 게 없도록 궁금한 게 없도록 그 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쓰여지는 글들 그런 글들이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주나 민선이가 글을 읽어보면서 내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혹시 뭐가 궁금해하는 게 없을까? 뭐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까? 이거를 제기해보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리 이 글에다 뭐 해주는 거야? 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다 일회용 마스크이다. 마스크이다. 시중의 일회용 마스크는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필터, 콧잔들을 잡아주는 노즈 클립과 귀걸이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요게 아까 선생님이 민성이한테 없었다는 거야. 민성이가 그 연화가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연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동 원리로 들어가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울 거란 얘기지, 민성아. 이해가? 네, 어. 노즈 클럽에 사용되는 철사를 제외하면 마스크의 대부분은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다? 진짜야? 어. 맞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중 KF80 이상 마스크의 주성분은 폴리프로필렌과 멜트 브라운 부직포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있고 뭐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이제 민성이 얘기했듯이 이 폴리프로필렌하고 멜트 브라운 부직포가 우리들에게 뭐 한 거기 때문에 낯선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물론 이제 밑에 이제 그 폴리프로필렌인가?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또 뭐야? 네. 폴리프로필렌이 이건데 이 성분을 만든 멜트 브라운 부직포는 그러면 폴리프로필렌하고 멜트 브라운 부직포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멜트 브라운 부직포를 만드는 게 폴리프로필렌인 거야? 네, 폴리프로필렌이 음, 압착되어서 만들어진 게 음. 저 부직포예요. 그러니까 그 폴리프로필렌은 그러면 관계가 포함 관계냐고. 그러니까 마스크는 멜트 브라운 부직포로 만드는 거고 그 멜트 브라운 부직포를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드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주성분이 폴리프로필렌과 멜트 브라운 부직포라고 쓰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음, 너가 지금 쓴 걸 보면 A와 B라고 쓴 거란 말이야. 그 A와 B가 동시에 들어간 걸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지금 이 글의 구성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폴리프로필렌이 따로 있고 멜트 브라운 부직포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너가 지금 말한 거는 A와 B의 관계가 아닌 거잖아. 어? 그러면은 주성분은 멜트 브라운 부직포이다. 그리고 멜트 브라운 부직포는 폴리프로필렌을 만든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어, 짜장면은 국수와 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잖아. 근데 예주가 짜장면은 국수와 밀가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쓴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밀가루와 국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밀가루 따로다가 국수 따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국수를 밀가루 만드는 거지. 이해가? 선생님 네. 몰라서 그런 거야. 폴리프로필렌과 멜트 브라운 부직포가 A와 짜장과 면 관계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국수와 면의 관계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예주 이해가? 네. 어. 이 성분은 정전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걸러낸다. 이 성분이 뭔 거야? 멜트 브라운? 폴리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이 정전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걸러낸다고? 여기서 이 아, 성분이 가리키는 말이 마스크의 주성분은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분이 이 둘을 다를 얘기하는 건지 이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고 정전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걸러낸다. 정전기가 있는 섬유를 겹쳐서 공기가 통과할 때 바이러스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걸러내 올리라고 되는데 왜 정전기가 있으면 흡착해서 걸러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요.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정전기가 뭔지 정전기는 통과하는 그 공기를 어떻게 흡착해낼 수 있는지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그 원리까지 네가 설명했으면 더 좋겠지. 어? 따라서 마스크를 세탁하면 정전기 필터와 거름 필터가 손상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할 수 없다? 요거 음, 효과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윤성아 효과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않아요? 어? 효과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 낼 수 없다. 효과를 낼 수 없다.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가야지. 그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탁하면 왜 정전기 필터, 거름 필터가 손상돼? 예주야? 음, 음, 글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게 당연하고 하면 넘어가도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에 이 부분도 네가 조사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또 사용한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거나 물에 젖거나 마스크도 정전 기능이 떨어져 이물질 차단효과가 떨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왜 물에 젖으면 뭐 하는가? 정전기 기능이 떨어지는 건가? 이 부분도 결국은 정전기의 성질과 관련이 있겠지. 정전기 어떤 그런 특성을 네가 설명해 주면 시간이 지나면 또는 물에 젖으면 왜 정전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 원리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석유에서 추출한 폴리프로필렌은 인체 유해한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마스크 생리대 기저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체 유해한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인체 유해한 호르몬 기능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인체에 유해한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인체에 유해한 호르몬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한 호르몬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야? 아니면 우리 몸에 인체에 유해한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포르, 폴리프로필렌이 그거를 뭐 건들면 아니, 다른 거는 그걸 건들어서 호르몬 기능이 막 퍼져갖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안 건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지 이 글로만 보면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야. 우리 몸에 인체 유해한 호르몬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거를 안 건드려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 근데 그런 뜻인 건지 아니면 요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결국 그 폴리프로필렌은 인체 유연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해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 요 이야기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써줘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스크 생리대 기저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이성분을 만든 멜트 브라운 부직포는 유연성, 차단성, 여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성능 고일의 필터로 사용된다. 그러면 요 이야기는 차라리 어디서 여기서 앞에서. 쓸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되면 여기서 써야 돼. 여기서 여기 다음으로 와야 돼. 어? 이 글이 여기에 와야 된다고. 왜 그럴까? 그게 그 멜트 브라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멜트 주성분이 이거라고 했는데 왜 이게 주성분인지 주성분을 쓰이는지 요 이야기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것들이 어떤 원리로 뭐 할 수 있는지 그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예주글은 커다랗게 이 일회용 마스크의 구성 그 뭐야 일회용 마스크의 주성분 원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요 부분과 요 부분. 그 다음에 원리가 나와, 원리. 원리가 나와. 어떻게 해서 이걸 막아주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지만 이것들이 갖는 문제점. 문제점에 관한 얘기가 나와. 요거를 근데 순서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예주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매우 안전하다 느껴지는 이 성분들이 결코 환경에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스크의 주요 성분,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이 성분들이 결코 환경에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쓴 이 문장은 좋은 문장이야. 왜 쌤이 이 문장을 좋은 문장이라고 그럴까? 민성아, 왜 쌤이 이 문장을 좋은 문장이라고 그럴까? 의미가 잘 전달이 돼가지고. 음, 이른바 대조적으로 써준 거야. 사용자에게는 안전, 환경에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써줌으로써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손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마스크를 수습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통 이 성분은 폐기 처리되며 마스크 역시 폐기한다. 그러면 완전히 자연 분해되기까지 수습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폐기 처리된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데? 폐기하는 거하고 땅에다가 뭐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놓는 게 폐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여기 음,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게 폐기 처리된다라는 것들이 폐기한다라는 거는 버린다는 거잖아. 없앤다는 거잖아. 안 그러면 네가 폐기라는 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정의가 있으면 그 또 다른 정의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연 분해되니까 수천년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 그 폐기 처리 따라서 뭐 하지 다른 분해하지 않고. 않고 뭐 한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소각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너가 그렇게 차라리 이 글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수천년이 피하도 알려져 있다. 그래서 폐기할 때, 뭐 마스크를 폐기할 때 땅에 땅에 파묻는 거 매립한다 그러든 땅에 파묻지 아니하고 뭐 한다는 거야? 소각 처리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고 일반 쓰레기 등록돼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데 이거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안 추가로 써도 알려줄 되는. 필요는 없는 거지. 보면은. 오히려 차라리 이게 소각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거면. 그래서 그러나 소각 과정에서 폴리플레는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다이옥신이 또 왜 문제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려주고 있어.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 정부 미친 거 아니야? 폴리플레닌이 왜요? 이게 이 다이옥신을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유발시키는데 이거를 저기를 한다고 소각을 한다고 지금?
현재? 알면서도? 그렇- 진짜 다른 그렇다는 거야? 방법이 뭐 말해봐. 그렇다고 나와 있던데요. 아, 정말? 황당하네. 다른 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럼 폐기보다는 소각이 낫다는 거야,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그런가 봐요. 헐. 이거 맨날 그 다이옥신 그거 때문에 맨날 그 소각하는 거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래서 오염된 공기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지켜준 일용 마스크가 다시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대전하는 딜레마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되는데 여기도 딜레마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아까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표현만큼 이것도 조금 어? 문제가 있는 것도고 딜레마라는 거가 뭔지 알아? 딜레마. 돌고 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 아이러니. 아이러니라는 말 들어봤어? 네. 어. 지금 너네가 찾아봐. 딜레마가 뭐고 아이러니가 뭔지. 뭐야? 딜레마가. 딜레마는 사실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어느 것을 골라도 응.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 어. 아이러니는. 아이러니는 예상 밖의 결과. 역사.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야. 그럼 여기는 딜레마가 와야 돼? 아이러니가 와야 돼? 딜레마를, 아이러니가, 어? 뭐라고? 아, 아이러니가 아이러니가, 와야 돼, 여기서. 그럼 딜레마는 언제 써야 되느냐? 이거를 폐기 처리하면, 뭐야, 땅에 파묻으면 수천 년 걸리고, 소각하면 뭐하고?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딜레마 상황이다. 그때는 딜레마가 와야 돼. 왜? 둘 다 뭐야? 안 좋은 거야.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에 빠졌다?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쓰는 거야. 어? 근데 아이러니는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라 했는데 오염된 공기나 바이러스 우리를 지켜주는 일회용 마스크에서 지켜준다. 고마운 거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뭐야?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하니 우리가 공기를 좋게 하려고 한 게 오히려 오염시켜서 문제가 있으니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아이러니. 오염된 물질로 되돌아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써야 돼. 이해가? 네, 그래서 너가 이제 이게 언어들을 정확하게 익혀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예주 글을 통해서도 이런 마스크 그가 뭐 어떤 걸로 구성 성분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폐기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멜트 브라운 부직포는 유연성, 차단성, 여과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왜 멜트 브라운 부직포는 유연성, 차단성, 여과성이 뛰어나는지 그 이유가 그 원리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절한 화학 교과서의 이 책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친절했어. 그 뭐야 세부적인 그런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써줬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쌤이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익히고 그 익힌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리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글로 써보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성이하고 예주 둘 다 선생님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글을 설명글을 잘 썼습니다. 민성아, 그 웃음이 뭐지? 왜 웃는데? 아니, 약간 어, 살짝 유해랄까나? 뭐라고? 약간 살짝 유해랄까나? 살짝 뭐라고? 어, 살짝 유해라고 해야 되나? 비에? 약간 살짝 위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아, 의외라고. 의외? 쌤이 막 한 시간 내내 욕해놓고 마지막에 잘 썼다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러는 거야? 아, 약간 역설이 아닌가? 아, 자, 아, 쌤이 여러분들을 더 이제 높은 수준, 예를 들면 90점이어도, 90점이어도 100점이 있기 때문에 90점 갖고 이제 100점 받기 위해서 쌤이 얘기했던 거고, 여러분이 뭐 80점, 90점 써놓으면 쌤 생각에 보통 뭐 이렇게 시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50점, 60점 뭐 이 정도로 써올 줄 알았는데 7, 80점 써왔기 때문에 잘 쓴 거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앞에서 막 얘기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더 이제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류의 글을 쓸 때 지금 쌤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했던 그런 요소들을 잘 뭐해서 참고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글들을 써 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가장 기본은 예주와 민성이 자신이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손쉽게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떤 테크닉들을 발휘하는 것들, 그것들은 이제 두 번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팁이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여러분이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독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동시에 그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나,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그런 테크닉을 또 여러분들이 배워서 또 여러분들이 또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냥 난 독서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좋은 책 또는 그 좋은 강연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요소들을 또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책이 한 폭의 한국사라는 책이야. 그 한 폭의 한국사에서 두 가지가 만났어. 뭐랑 만난 것 같아? 제목만 봐도 알 한국사, 수 있잖아. 한 폭의 한국사. 응? 한국사, 한국사랑 한 폭의 천? 천? 그림, 네. 그림, 그림. 아, 미술과 역사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미술에 관한 그림에 관한 그런 뭐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역사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알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폭의 한국사를 갖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방학했지? 네. 네, 어떻게 지내 요즘에는? 방학이라 학원 가요. 학원 가? 학원 학원은 하루 밖에서 뿐이야? 늘었어요. 어? 학원이 오전에도? 하루 더 늘었어요. 오전에도? 늦잠도 못 자요, 9시라. 오전에도 아이고, 학원 가는 거야? 예주는 저는 11시 반. 11시 반에 점심은 언제 먹어? 방학이라 좋은 점은 뭐 없어? 좋은 점? 어, 어, 방학이요. 조금 더 잘 수 있다. 조금 더 잘 수 있어. 그냥 학교 갈래요. 선생님은 2주 동안 방학하는 동안 방콕 갔다 왔어. 아, 방콕, 방에 콕 아, 처박혀가지고 아, 2주 진짜 동안 아니었어. 해외여행 예주하고, 간다는. 예주하고 민성이하고 그 2학년 때 읽을 책 열심히 읽었어. 너네 그리고 선생님이 그동안 그 다른 학년 친구들 책을 막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다 좀 새로운 책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읽느라고 아주 그냥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주 책을 그냥, 얼마나 갈아엎길래. 어? 한 3분의 얼마나. 2 정도를 갈아엎었어. 3분의 2 정도를. 와, 아, 어떻게 다 사시려고.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올해 1년 내내 그러느라고 좀 힘들 것 같아. 자,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